그러면 한덕수 대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덕수 대행이 바쁘다 바빠. 거부권을 행사를 했죠. 네. 아마도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이제 뭡니까? 이제는 뭘 하셔야 되죠? 내일 뭐 일정이 있더라고요. 뭐 미국의 사람 와가지고 아, 미국에서 한번 뭐 국방 트럼프 관련해서 주니어가 아니요 트럼프 주니어는 정계 인사 안 만난다고 했고요. 음, 오늘 뭐 정영진 예, 예. 신세계 회장 집에서 오, 만찬을 한다고 하고요. 뭐 재계 인사 한 20여 명이 면담 일정이 있고 정치인을 안 만난다고 했기 때문에 한대행하고 트럼프 주니어는 상관이 없겠는데 어쨌든 오늘 한대행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죠. 특히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밀어붙인 말도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헌법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렇죠. 거 얘기를 했고요. 했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하실 일은 사실상 거의 다 한 거 아닌가요? 이제 출마 선언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출마 선언문을 잘 만들어야죠. 지금 보면요. 오늘 뭐 조선일보 사설도 그렇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뭔가 그 비전과 이걸 보여줘야지 내가 이재명 막 끌어 나왔어 이걸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이미 경제, 뭐 뭐 통합, 안심 뭐 경제 안심 안심 뭐 통합 아마 통합했다. 이 예, 3대 세계 기조는 키워드 만드는 것 나왔는데 같습니다. 저는 그걸로도 좀 약한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냥 이재명 대 한덕수 1대1 구도로는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인물 경쟁이라 그럴까? 이재명과 한덕수만으로 절대 음, 한덕수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음, 단일화를 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역시 그러니까요. 이길 수 없습니다. 이따가 여론조사 숫자를 네,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예, 일단은 그래서 한덕수 대행이 이제 출마 초일기가 남았다. 5월 2일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또 5월 1일이 예. 또 저기 이재명 후보도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하겠죠. 1일 날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오고 2일에 아마 와, 하지 2일 않겠어요? 날 그리고 3일 날은 네, 국민의힘. 네. 자,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음, 정대철 현 정회장님께서 한덕수는 국민이 불러냈다. 이게 경기고 선후배, 경기고 서울대 선후배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이낙연도 빅텐트 돕겠다고 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 아니 요즘 침묵이 금이다. 이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뭔가 요즘은 이제 매체가 워낙 다양해져서 말할 기회가 많아졌고요. 그 기회가 생기면 뭐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좀 요즘 사람들의 욕구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좀 알고 있어? 당신들은 모르지? 살짝 얘기해 줄게.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거에 사람들이 반응을 하잖아요. 오, 그래? 그러면서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부르거든요. 근데 이낙연도 빅텐트 돕겠다고 해. 이게 정확히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많은 게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좋은 발언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합니다. 예. 이낙연 대표는 분명히 말을 했거든요.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시대적 과제를 말했고 외롭다고 아무나 손잡지 잡지 않겠다라는 않겠다. 말도 했습니다. 했고 한덕수 대행의 그다음에 그 계엄이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도 확인해야 예,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고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분명히 보호 판단할 건데 이런 것들을 싹 축약해버리고 이낙연도 빅텐트 돕겠다고 해? 이런 말은 제가 보기에는 이낙연도 돕는 게 아니고 한덕수도 돕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그니까요. 발언은 약간 조금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엄중한 시기예요. 정말 한마디 한마디 좀 신중하게 다들 합시다. 그리고 시너지를 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낙연 가지고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한덕수만 가지고도 안 되고 국민의힘만 가지고도 안 되는데 세 개가 아니라 몇 개를 더 끌어모아 가지고 최대한 다 끌어모아도 해볼까 말까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계속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만 삐끗하면 이렇게 사고가 나고 망가질 수 있어서 각별히 네. 더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 이낙연 전 총리가 빅텐트를 돕겠다고만 한 게 아니라 그 빅텐트 대선 출마를 말씀하셨네요. 빅텐트를 치겠다는 건가요? 그 어제 예.
출마 말씀하셨다고 나왔습니다. 오늘 기사 나간 거는 출마 선언문을 지금 손질하고 하고 있다. 있다까지 어제는 새누리민주당은 선대위로 곧 선대 체제로 전환 하고 전환한다. 내일부터 1차 회의를 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 이런 게 있어요. 그 언제쯤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음, 아니 일단 지금 시간이 얼마 없고요. 1, 예. 2, 3에 뭔가 그 주요 뭐가 결정이 되면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덕수와 국민의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서 판단을 해도 그러니까 5월 3일 이후에 네, 이후죠. 판단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겠죠? 네. 5월 3일 이후에 판단을 할 거고 출마 선언에 되게 공을 들이실 것 같은데 음, 기대되네요. 아마 분명히 5월 10일 이전에는 출마 선언을 할 것 같고 그렇죠. 예비 그렇죠. 후보 등록을 하는 거는 음, 뭐 그 하나 안 하나 그렇게 큰 차이는 음, 없을겠죠. 어차피 대부분 공중전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음. 뭐 워낙 뭐 얼굴이 명함이신 분이라서 굳이 그리고 예비 후보 등록 안 그리고 해도 우리가 여쭤봤지만 이분은 워낙 그러니까 우리들보다 생각도 더 많고 경험도 많으시고 글도 잘 쓰시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학습시키는 데는 좀 그렇게 큰 애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당신이 또 주관이 워낙 뚜렷하고 그래서 그러면 대선에 출마한다 이 얘기는 새미래민주당의 후보로 뭐 예비 후보 등록까지는 아니지만 후보로 출마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어, 새미래민주당에서 추대하는 식으로 해서 해서 일단 일단 후보가 되는 게 예. 있고 어, 소위 말하는 이제 빅 텐트 이제는 뭐 그랜드 텐트라고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랜드 텐트에서 이제 한덕수 국민의힘 후보하고 이제 함께하는 그 텐트로 바로 들어가나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국힘과 음, 저는 한덕수 대행이 국힘 안으로 들어가는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큰 집이 아니라 작은 집입니다. 스몰 텐트거든요. 스몰 텐트 가지고는 시너지가 나지도 않고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것 같고 그러면 국힘이 더 큰 집으로 가는 방안을 찾아서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선거 한번 하게 되면 한 5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 때문에라도 정당의 틀이 없이는 곤란하지 않느냐라는 말을 하는데 글쎄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어떻게 정리가 되든 간에 그쪽으로 국회의원들을 꼬아와서라도 사실 그 돈 때문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돈 안쓰고 한번 해보죠. 명분이 뭐. 더 중요한데. 네. 그래서 저는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안으로 들어가는 건 스스로의 몸값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시대적 과제에 대한 규정 자체가 되게 애매해져 버릴 수 그럼요. 있다라는 그 부분, 그 지점. 예. 국민의힘도 정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가는 거잖아요. 거기는 저는 국민의힘도 그 정도의 전략적 판단은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이제 정당 보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지만 정당 보조금 시한이 5월 13일인가 되더라고요. 네, 후보 등록 직후에 예, 바로 5월 13일 지급이 되는데 5월 13일까지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이냐에 네, 따라서 따라서. 지급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어쩌면 세미래를 집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이. 아마 뭐 상상력은 저는 발휘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아이고 어디 캠핑장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 텐트 저 텐트 해가지고 예. 그 축제 텐트장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과거에 머물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라는 그 그림을 쫙 그려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은 내란 세력과의 대결이라고 딱 민주당은 그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과거로 갈 것인가 미래로 갈 것인가로 선을 그어야 되고 민주당이 절대 진보 아니거든요. 민주당 진보 아니고 선동 세력이고 과거 세력이고 정치를 좀먹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은 자기들은 진보고 여기는 보수라고 말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식과 합리성 한쪽은 선동과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선을 긋게 되면 국민의힘도 탄핵의 강을 이미 건너야만 게임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저는 큰 집, 새 집 네. 거기서 한덕수, 이낙연, 국민의힘까지 그렇게 모이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당장 나의 삶을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면 뭐 엄청난
텐트가 쳐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게 좀 상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근데 오히려 시간이 얼마 안 남으면요. 싸울 일이 좀 적지 않습니까? 좀 적죠. 그런 것 같아요. 예. 금방금방 음.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정해진 맞아요. 날짜까지 해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시험 날짜가 너무 길어도 괴로워요. 공부하기 싫어요. 어차피 며칠 몰아치기 하는 거니까요. 아, 한 달이면 참 정말 화끈하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낙연 총리가 좀 대선 출마한다고 했더니 또 뭐 예상은 했지만 또 들으니까 겁나 기분 나쁘더라고요. 민주당의 그 참 평소에는 이름도 안 나오던 국회의원들이 음, 이제 또 난리를 치고 있죠. 충성 경쟁해야죠. 일단 문은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 정치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열었습니다. 정치적 무덤에 들어가는 행태다. 아, 추하다. 예, 성은 추씨, 이름은 하다. 추한 추하다. 사람들은 민주당이다 했는데. 글쎄 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무덤에 들어가는 행태고요. 아니, 국가를 위해서라면 어떤 무덤에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뭐 김구 선생이 뭐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라도 하겠다. 아, 이 정도 각오로 정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을 묻어버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민주당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묻어버리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속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침에는 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나왔더라고요.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 약간 그나마 온건하게 비판할 때는 그래요. 민주당 출신으로 그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서 어떻게 민주당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러실 분이 아니셔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온건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살고 계신 분들은 누구십니까?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들입니다. 네. 자신들의 민주당을 사랑하고 아꼈다면 민주당이 지금 똥밭을 구르고 있지 않습니까? 똥통에 빠져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온통 똥으로 가득 차 있는 민주당을 이 지경이 될도록 놔두지 말고 고치고 목소리를 냈어야죠. 지금 자신의 인생을 정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정치인들은. 그리고 국민을 배신한 것도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정당이에요. 독재정당 돼버렸잖아요. 국민을 배신하고 자신의 정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한 사람들은 민주당 정치인들이에요. 누가 누구 보고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좀 이분은 조금 자제하셔도 좋았을 텐데 이병훈 전 의원이죠. 이제 광주 출신이고요. 나름 이제 그 대선 후보 경선 때 이낙연, 이재명 경쟁했을 때 이제 이낙연 후보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리고 나서 좀 서로 생각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탄핵 정국을 초래한 윤석열 정부와 맥을 같이 한덕수 총리와 연대설까지 나온다는 것은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민주당이 예의가 있습니까? 민주당에 대한 예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어떤 것이 민주당에 대한 예의인지 알려주십시오. 이재명을 숭배하는 게 민주당에 대한 예의입니까? 민주당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될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를 위해서 당헌 당규를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킨 사람들은 민주당이 이렇게 다 너덜너덜 누더기가 될 때까지 잭소리 못하고 이재명 뒤만 쫄쫄쫄쫄 쫓아다니던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 80년 정당 민주당을 이렇게 넝마정당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 이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 민주당 안에서 온갖 추문과 심지어 무슨 살해 협박까지 당원들에 의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입 싹 다물고 있다가 반대 의견이거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수박이니 똥파리니 하고 사실상 축출하잖아요. 이런 거 할 때는 입 싹 닫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당이 독재당이 되어가고 있는, 당이 망해가고 있는 징조였는데 민주당에 대한 예의? 민주당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민주당이 이 모양이 될 때까지 한마디도 못하고 공천 받으려고 혓바닥 내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쫓겨났거나 아니면 이미 은퇴했거나 강제로 축출됐죠. 네. 극좌라 추출됐어요. 검찰과 내통해서 축출됐어요. 그런 오명을 씌웠습니다. 야, 이제 정말. 수박 정도가 아니고요. 것과 다른 수박 정도가 아니라 검찰과 내통해서
동지를 고발하고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그런 사람으로 몰아붙였고요. 국민에 이념적으로는 대한 도리가 국자라고 아니라고 또 했습니다. 이병훈 의원이 말했는데 음. 국민에 대한 도리, 민주당에 대한 예의, 저는 이거를 이병훈 의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요.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닙니다. 이병훈 의원, 저 과거에 그 이낙연 대표를 부정하는 거 할 때, 아, 저 양반이 광주에서 그래도 공천 경쟁도 하고 경선을 하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한 번은 눈 감아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하고 이낙연 대표의 관계가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을 계속 했었는데 매우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인간적인 정으로라도 이런 말이 입안에 맴돌더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이건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 제가 인간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예의는 특정 정당이나 집단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하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병훈 의원 그러면 안 되거든요. 인간에 대한 예의입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분께서 민주당에 대한 예의와 국민에 대한 도리를 어찌 그 입으로 말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이병훈 의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천 받아서 광주시장이라도 출마하고 싶으신 건가요? 이재명이 주는 공천으로? 아유. 이제 어제부터 그렇게 이제 테이프를 끊었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더하게 더 강한 어조로 민주당 쪽에서 비판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낙연 전 총리가 이 나이에 지금 대통령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편히 살려면요, 민주당이 있으면 돼요. 민주당이 있으면서 김부겸 총리처럼 조금 뭐 반대 목소리를 했다가 또 기회가 되면 선대위원장 맡고 또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다시 그 틀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낙연 총리가 민주당 나와가지고 이 밖에서 진짜 풍찬노숙하면서 작년에 또 출마해서 민영배한테 진 것까지 정청래가 비웃었더라고요. 그게 당신이 국회의원 배지 달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진짜 지금도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눈 감고 귀 안 막으면 돼요.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굶어 죽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지도자 한번 잘못 뽑아서 정치가 엉망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퇴행하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30년, 40년 대한민국 퇴보가 눈에 보이는데 그럼 이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본인들이 정치적 욕심과 이기심으로 꽉 차 있다고 해서 타인을 그렇게 보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병훈, 진성준, 정청래, 김원희까지. 김원희는 지난번에 나훈아 가수를 비하하더니 무례. 똑같습니다. 이번에도 이낙연 대표 보고 무례. 이제 여생을 즐기시라, 조용히 있으라, 입 다물고 조용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 늙었으니까. 음, 이런 말을 김원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원희 의원, 예의를 지키십시오. 어른에 대한 예의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야, 그래도 본인보다 한 20살 가까이 더 드신 양반 아닙니까? 한 10살 더 드신 양반인데. 아우, 어머, 몰랐네. 강기정 시장도 한마디 했네. 여기서 정치는 타이밍입니다. 할 거면 빨리빨리 하세요. 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개헌 반명 단일화를 시사한 이 전 총리를 향해 내란 세력과의 거래라며 당장 멈추라고 했다. 내란 세력과 뭘 거래를 합니까? 내란 세력하고 거래한 적 없고요. 그다음에 내란 세력이라는 네이밍에도 좀 일단 그 자체도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민주당 정치인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민주당은 죄가 없다. 민주당 무오류설, 이재명 무죄설 이거를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다수가 민주당 문제 많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재명 문제 많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이 대한민국에서 비호감이 제일 높은 정치인입니다. 이재명 문제 많고요. 이재명 재판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문제 많은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다수가요. 근데 민주당은 무엇입니까? 예, 민주당이 진보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근데 마치 민주당에 대한 반성이 불가능한 사람들이요. 제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 참 못난 사람들입니다.